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판과 대안 TV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좋으시면은 좋아요와 공유 많이 눌러주시고 또 구독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비판과 대안 TV에서 부분과 전체를 맡고 있는 서성교입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 안보와 국제 정세를 부분 조각을 맞춰서 전체를 이해하고 또 전체를 조망하는 속에서 부분을 이해해야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통찰력을 얻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책 의미를 따서 부분과 전체로 정했습니다. 오늘도 이인배 박사 모시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보통 이제 신년이 되면은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원래는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노동당 전원회의로 대체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침 11일 날 북한의 첫 정부의 공식적인 담화가 나왔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인데요.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계관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김계관은 사실은 한 20년 넘도록 미국하고 북핵 협상할 때 주무관이었어요. 강석주, 김계관 이 사람들이 20년 넘도록 계속 미국과 협상을 했었거든요. 제네바 합의 때 9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협상을 했던 사람이 이 김계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계관이 사람이 나이가 한 70이 넘어가지고 지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 현직에서 은퇴해 있다가 좀 몸이 회복되면서 그냥 고문이라는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장 감이 좋은 아마 북한의 관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핵심 인물이라고 본다면은 네. 뭐 개인적인 명의로 담화는 냈지만은 네. 북한 정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사전에 조율이 다 됐겠죠, 그죠? 당연하죠. 저기 북한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저기 김정은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죠. 특히나 대외적인 입장이나 발표하게 되는 전혀 뭐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는 반드시 김정은의 입장이다라고 보셔도 뭐 전혀 무관할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그 김계관 공식 담화는 크게 봤을 때 이제 미국에 대한 입장,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리해 볼 수 있겠는데 네. 그 미국에 대해서는 네. 조금 대화의 여지를 조금은 열어놓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완전 무시하는 네. 그런 용어, 네. 비판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네.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냈죠? 미국에서는 이제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친서를 직접 받았다. 그래서 서로 간에 순회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비밀 채널을 가지고 있다. 예.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양 순회 간의 관계는 상당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개인적인 사감일 뿐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감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거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거기에 맞도록 행동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앞서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의 여지, 다시 말해서 정상회담에 대한 대화 여지는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무 협상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장사꾼처럼 이것저것 저것 주고 하는 식으로 흥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 바로 실무협상 이야기거든요. 실무협상은 하지 않고 그러나 순회 간의 만남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여지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작년 말에 나온 이제 미국 메시지가 네. 대미 협상이 장기화될 전망이 크다. 거기에 네. 대해서 대비를 하자. 네. 이렇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무 협상이나 외교적 타협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김계관 담화 내용에서도 미국의 전향적 태도가 없는 한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달 실무 협상에서 뭐 그 김명길 순회대사가 네. 뭐 3가지 정도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게 제재 완화라든지 또 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든지 네. 또 첨단 무기 한반도 반입 금지라든지 반입 금지. 뭐 이런 네. 것도 이제 3가지를 좀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사실은 이
북한이 말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이기도 한 예.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게 한반도 비핵화라 그러면서 북한의 핵 포기, 핵 폐기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이 말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이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 전략, 전략 자산들을 배치하는 것, 현재 모기가 들어오는 것들, 뭐 훈련을 합동을 하지 않는 것들, 이게 다 그것들 다 포함해서 하지 말도록 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주한 미군 자체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 이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의 핵심이다라고 2016년에 이미 밝힌 바 있거든요. 예. 정확하게 그것까지 한치도 어긋남 없이 그 주장들을 지금 차곡차곡 계속 이야기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흐름 속에서 작년 2월 달에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입장에 봤을 때는 유엔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달라. 그 다음에 또 북한에서 제시한 거는 일부 시설이죠. 네. 북한의 핵시설 중에서 영변 핵시설 정도는 뭐 사찰받고 폐기하겠다. 이렇게 결렬이 돼가지고 작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는데 결국 이제 새로운 해법이 나오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을 보내겠다. 그것도 결국은 네. 실행이 안 됐죠. 아무래도 미국이 네. 굉장한 이제 군사적인 압박을 하다 보니까 북한으로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네. 뭐 요새 최근에 또 보도를 보니까 뭐 미국의 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뭐 대화 재개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나온 거죠? 일단 그거는 국무부 오브라이언 NSC 보좌관 이제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이 미국의 이 2020년에 대북 전략의 핵심은 상황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이 뭐냐? 협상 테이블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친서 생일 축하 친서도 보내는 거죠. 뭐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화의 여지는 두고 계속 대화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있거든요. 많은 예.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이 밝혀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핵 포기가 이루어질 가시화될 때까지 안 변한다라고 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여전히 북한이 요구하는 건 들어주지 않으면서 대화는 계속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쿼를 계속 유지하겠다. 네. 서로 양자 간에 만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을 변경시켜서 또 불확실성이나 불만족한 상황으로는 가지 않겠다.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원래 미국 대선도 있고 네. 또 북한에서도 크게 양보할 그런 게 없으면은 네. 이게 북미 간의 관계가 네. 조금 지지부진하게 하다 보면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이렇게도 아니고 저렇게도 아닌 여전히 안개 속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이게 분석과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도 뭐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협상의 동결이죠. 핵의 능력의 동결도 아니고 핵 폐기도 아니고 협상 자체가 동결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는 어정쩡하게 계속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핵 능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핵 물질을 계속 더 많이 만들고 그렇게 본다면 미국보다는 북한 쪽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카드 유일한 카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북한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안 가지고 가려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제재라도 좀 더 강화시켜 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예. 북한을 중국을 통해서든 러시아를 통해서든 이 제재라도 강화시켜 내야지 그나마 시간이 북한 편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한국 정부가 앞서 신년사를 통해 가지고 5가지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독자적으로 더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예.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경제 제재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무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제 두 번째로 김기관 담화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 아니라 악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7일 날 신년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가지 대북 구상을 발표했는데 북한에서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반대하고 거부감을 표현했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는 지금 1월
8일 날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고 나서 며칠 동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곧바로 반응이 안 나오니까 5개항 대북 제재 뭐 도와줄 건 다 도와주겠다 이 소리였거든 사실은요. 예. 문 대통령이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금 조용히 있으니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여기다 구미가 당기나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랬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드디어 담화가 나왔죠. 김계관이라는 사람을 통해 담화가 나왔는데 굉장히 거칠어요. 예. 중풀나게 그렇게 중개 개입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설레발 치지 마라 예.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는 원문에 보면은 이 워싱턴에 기어 들어간 그 남조선의 청와대 당국자 이런 말까지 나와요. 예. 기어 간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런 예. 말대로 굉장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그 정부에 대한 이제 적대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어서 여전히 2020년에 남북한 관계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용어로 보면은 뭐 대한민국이 끼어들어서 설레발 치지 마라. 네,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다. 네, 그다음 호들갑 떨지 마라. 또 전통적으로 통미봉남 관계, 즉 미국과 대화하고 대한민국을 외면하는 네. 북미 관계에 대한민국이 끼어들지 말라.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상당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네.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제 네. 미국을 방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 그러던데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남조선 당국이 중불나게 뭐 끼어드는 주제 넘는 네. 짓을 하지 말라. 네. 우리가 직접 친서를 받았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까지 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가 네. 뭐 반응을 내놨는데 네. 남북이 상호 존중하면서 네. 지켜야 할 뭐 도리는 지켜나가는 노력을 하자. 네. 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번에 참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친서 본인이 직접 서명한 친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아마 뉴욕에 있는 이 대사관 통해가 뉴욕 대표부 통해서 예. 인편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예. 그러면 하루 만에 갈 수 있겠죠 평양으로 뭐 그렇게 갔을 것 같고 이제 그걸 받아보고 나서 아마 이렇게 이런 담화를 발표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인데 더 재미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런 것을 남조선은 우리 순회 간에 직접적인 이렇게 채널이 있는 것을 남조선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 말은 조금 뼈아프게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해서 지금 완전 끊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정부 당국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일침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여전히 그 서훈 채널이 있었잖아요 원래.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끊긴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이게 우리 외교가 지금 굉장히 네. 스스로 고립과 난항을 네.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1월 7일 신년사에서 북한에 대한 5가지 그 구상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김정은이 빠른 시일 내에 남한을 방문하기를 바란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남북 접경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말 휴전선 근방 지역을 서로 협력해서 개발하자. 네. 그다음 남북 체육 교류를 활성화하자. 네. 또 비무장지대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하자.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구상만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조차도 네. 이런 조건들이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서는 네. 실행될 수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구상을 발표하기 전에는 미국과 또 북한과 사실 물밑 접촉 해야 되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여건을 미리 만들어서 이야기에 호응을 해야지 대통령의 말이 허투루 만들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북한이 진정 원하는 가장 최소한이라도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것이 미국과 접점이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때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에 힘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대통령이 곧바로 나오자마자 국무부에서 여기에 대한 한미 간의 그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국제 제재에 대해서 그걸 구멍 나면 안 된다는 말을 나오게끔 만드는 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러나자 이 북한에서도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국하고는 거래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김기한 그 담화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 굉장히 사실 대통령의 말이 우습게 돼버린 거죠. 예.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면 걱정이 돼요. 국제사회조차도 대통령의 말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힘이 없어지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나가도 사실은 깊이기가 힘들죠. 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그 북방 삼각관계, 네. 남방 삼각관계 네. 이래서 북한, 러시아,
중국 그렇죠. 우호 관계,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미국, 일본 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축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 왔는데 네.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죠. 네. 유엔에서 제재를 해제하려고 뭐 제안도 내고요. 네. 근데 반면에 남북 삼각관계인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 관계는 상당히 악화되면서 안 좋죠. 대한민국 외교가 중국과 러시아의 외면을 당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안 되는 네. 속된 말로 하면은 이제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황을 가서 정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뭐 퍼주기 비슷한 네. 이런 제안을 하다 보니까 더 무시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 관계, 특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세요? 우선은요,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시간이 북한 편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예.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북한 핵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재를 지금 이완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중국에 아직도 그 북한 식당 노동자들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영업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러시아에도 지금 그냥 단기 비자 가지고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해킹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가지고 20억 불 정도를 지금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아프리카에서도 노동자들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제 속에서도 뒷구멍이 열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찾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거를 신고해서 북한을 스톱하게 만들겠어요? 아무리 유엔 제재 결의가 있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급하면은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대사관이나 거기에 있는 대사관에서 그 사항들을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한국으로 본국으로 전송하고 그걸 다 취합해서 유엔 안보리에다가 그거를 제소를 하고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해야죠. 그래도 조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넉넉 그냥 제재 결의됐다고 해서 그것이 이행됩니까? 그냥 종이 한 장인데요. 저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라도 우리가 이 북한에게 힘이 되지 않게 만드는 조치부터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예,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당장 폐기는 아니라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 말씀을- 악화되지는 않게라도 네.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독자적인 국방 강화를 하기 위한 네. 어떤 준비와 노력들이 또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 내용, 미국과의 대화 전제 조건들, 또 우리 남북 관계에 대한 대한민국 무시에 대해서 조금 차근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불확실성이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또 조그마한 이슈들이 나오면은 한번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